우리가 매입이라고 알아보는 건 우리 증빙을 수취하다, 수령하다, 교부받다 이런 형식의 글자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증빙을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라고 나오게 되면 그러면 이 경우가 제가 과세 유형 선택할 때 세 번째 이야기에 적어뒀던 우리가 그 세금 계산서 받았을 때는 불공제 사유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불공제 사유가 아닌 경우가 매입세액을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51번 매입과세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는 불공제 사유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해야 돼요. 다음은 영세율 혹은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내국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우리가 구입을 하면 52번 매입 영세를 선택할 거예요. 매입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세율 구분 이런 건 없어요. 자, 다음은 전자계산서를 수취하다.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적격증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53번 매입 면세를 선택할 거예요. 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이니까 13번 매출 면세, 계산서를 받으면 53번 매입 면세. 자, 증빙 서류로 과세 유형을 찾는다라고 했죠. 자, 접대비를 거래처에 환을 보내면 우리가 접대비라고 쓰죠. 그죠? 그럼 접대비는 불공제 사유죠. 제가 불공제 사유라고 앞에 이야기했었죠. 근데 여러분들이 증빙으로 안 잡고 접대비네 불공제 사유네 그래서 그걸 54 불공이라고 하면 안 돼요. 꽃집 같은 경우는 면세 사업자라서 계산서를 줄 거예요. 나는 부가가치세를 준 적이 없어요. 면세품이라서 화는. 그러면 그냥 면세라고 선택해야 되는데 증빙으로 안 보고 거래 내용으로 보면 불공이라고 써서 그냥 3점 틀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 유형은 무조건 증빙을 가지고 먼저 가는 거지 거래 내용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회계상의 거래를 식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게 아닌데 문제 내용 읽고 함정 빠지시는 분은 이쪽 업계에 자질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증빙에 의해서 법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계산서면 면세의 증빙이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 제가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거래 내용은 우리 회계상의 이야기고 증빙 서류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자, 다음 또 증빙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4번 불공이고 그리고 불공제 사유를 선택해 주게 될 거예요. 이 앞에 제가 불공제 사유를 좀 썼었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비용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유지 임차,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관련, 면세 사업 관련, 토지 자본주 지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세금계산서 받았을 때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붉은지 사유 선택한다라고 제가 쓴 거는 이거예요. 여기에 제가 54번이라고 쓰면 여기 아래에 붉은지 사유를 방금 앞에 말했던 얘네들을 선택을 해주면 뒤에 우리가 세무이급하면서의 부속 서류 중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임명세서라는 곳에 연결돼서 자동으로 서식이 작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이 글자들을 계속 볼 거라서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얘네들이 자연스럽게 인지를 하게 될 거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추후에 얘가 문제를 봤는데 안 떠오르면 그때 외워도 안 늦어요. 좀 보다 보면 금방 친숙해져요. 자, 이게 지금 불공제 사유를 제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써둔 거예요. 다음은 우리가 전자 수입 세금 계산서 혹은 뭐 수입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다 혹은 어디 세관 이렇게 적혀 있으면 55 수입을 쓸 확률은 거의 99%예요. 자, 다음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령하다 혹은 카드로 우리가 결제하다 받은 게 아니고 하면 과세 거래라면 57번 카드 과세고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할 거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무조건 공급 대가를 쓰면 분리되는 방식을 쓸 거예요. 자, 똑같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나 카드로 결제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면세 거래라면 58번 카드 면세를 선택할 거예요. 다음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제가 거의 똑같이 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다 혹은 지출증빙 영수증을 수취하다라고 하면 과세거래냐 확인을 해서 과세거래면 61번 현금 과세를 쓸 거고, 얘도 공급 가액 칸에 공급 대가를 입력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은 증빙인데 면세 거래에 해당한다면 우리는 62번 현금 면세를 선택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토대를 가지고 우리가 매입 매출 전표를 쓸 때에 여기 아래쪽에서 사실 우리가 힌트할 수 있도록 뭐 무증빙이다, 계산서다, 영세율이다, 수출이다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과세 유형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지금 앞에 연습했던 이 자료들은 앞에 체크해서 지워버리고 네모박스 체크해서 지워버리면 얘는 지워질 거고, 교재는 459페이지로 가서
자, 이제 매일 매출 전표를 쓸 건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에 상단부는 부가가치세법이고 아래쪽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 앞에 실기했던 일반 전표하고 똑같아요. 일반적인 상거래도 아니다. 타의정 대체 뭐 전부 다 우리 거래처 등록하고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럼 위쪽에 보면 품목, 수량, 단가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자,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박스 하는 거는 꼭 정확하게 적혀 있어야 되는 거고, 파란색으로 하는 부분은 아무거나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부분, 채점 기준인 것만 빨간색으로 써줄게요. 먼저 우리는 작성일자니까 얘가 당연히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과세 유형이 시험 문제니까 당연히 정확해야 되고,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니까 당연히 정확해야 되겠죠. 그럼 과세 유형만 잘 잡으면 부가가치세도 당연히 정확하게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해야 거래처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 들어오겠죠. 그죠?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나 전자로 하게 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안 해도 되냐를 컴퓨터가 인지해 줄 거기 때문에 전자다 아니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그래서 지금 제가 네모박스 한 부분이 우리 시험 채점 기준이니까 그럼 다르게 표현을 하면 지금 여기에 있는 전표 번호는 우리가 쓸 필요도 없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우리 품목, 수량, 단가는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이에요. 얘는. 그래서 얘네들은 문제에서 알려주면 그대로 쓰는 게 제일 편하고, 문제에서 안 알려주면 그냥 의미만 통하게 쓰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건 그냥 시간 날리는 거예요. 그냥 시간을. 자. 그리고 분계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분계 유형은 우리가 분계를 편리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요. 뭐 외상이다, 현금이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도와주는 기능이지, 이거 가지고 채점하는 게 아니고 아래 분계만 정확하게 가 있으면 돼요. 우리 일반 전표 할 때 출금 전표든 대체 전표로 대변에 현금 쓰든 다 똑같은 거라고 그랬었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 기능은 우리를 좀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특성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거예요. 분계 유형은 아래 분계만 잘 나와 있으면 되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 첫 번째 4월 10일 거부터 볼게요. 자, 주식회사 현대전자의 전자제품을 아래와 같이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그리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다. 자, 그럼 이번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체크 먼저 하시는 게 이거예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그럼 세금계산서 발행했다면 우리 과세 유형은 11번 매출과세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11번 매출과세가 된 거고, 자, 그럼 우리 뭐 품목, 수량, 단가, 뭐 금액, 거래처 현대전자,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다. 돈은 현금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매일 매출 전표를 쓰면, 자, 첫 번째 4월 10일 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여기 숫자를 11번이라고 치시고, 그리고 세탁기 40개 60만 원씩. 다음 거래처는 현대전자고. 자, 전자세금 계산서면 우리 전자세금 계산서 이때 아래에 보시면 전자세금 계산서면 여 아니면 부 0번 1번 0번 있죠. 이건 전자세금 계산서든 전자계산서든 전자자 붙어 있으면 여 아니면 부라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 1번 눌러서 여라고 해주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뭐 분계 없음, 현금, 외상, 혼합, 카드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우리는 그럼 1, 2, 3, 4번 중에 이제 우리가 섞어서 할 건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11번을 썼기 때문에 매출인 걸 알죠? 그런데 만약에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면 1번 현금 쓰면 팔았으니까 현금으로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가 자동으로 입금 전표를 써줘요. 그리고 외상을 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인 경우에만 쓰면 전액을 다 외상했을 때 쓰면 편한데 그런 매출인 걸 알아서 외상 매출금이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대체 전표처럼 내가 차변 대변 일일이 다 체크하면서 써주는 경우 있죠. 지금 여기에 보통 예금이다 이런 거는 외상이나 현금 거래가 아니죠. 혹은 뭐 일부는 외상하고 일부는 어떻게 하고 어음 발행하고 뭐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우리 대체 전표하는 혼합이에요.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에 대해서는 4번 카드를 쓰면 입력하는 중에 카드사를 쓸 수 있도록 되는데 그러면 우리 그 미지급금이나 이런 계정 과목에 카드사를 거래처에 자동으로 넣어주는 기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자 지금 문제는 우리가 현금이라는 기능하고 외상이라는 기능하고 구경할 겸 여기 분기에서 숫자 1번을 누르시면 그냥 현금이라고 돼서 입금 전표가 전부 다 발행이 되죠. 그러면 자 지금 여기에 커서가 들어왔는데 자 여기에 커서의 의미는 지금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건 여기 부가가치세를 알아서 이거 부가세 예수금으로 분개해 준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매출인 거 지금 알고 있으니까 매출세액은 내 돈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으로 자동으로 컴퓨터가 잡아준 거고 그런데 제품을 매출한 건지 상품 매출한 건지 쓰던 물건 판 건지는 모르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제품 매출이 많으니까 기본 설정 값을 제품 매출로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 아니면 다른 걸로 바꿔주는 거고 맞으면 그냥 엔터 치면 얘 전표가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입력하신 거 하고 제가 여기에 3번이라고 혼합을 해서 한 거랑 여러분 한 거랑 비교해 보면 3번 혼합이라고 하면 대변만 컴퓨터가 알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예 받았고 그리고 제품 2,400만 원만큼 판 거다. 그럼 지금 판 거니까 차변에 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숫자 3번 누르면 3번 차변 4번 대변이에요. 그리고 현금으로 돈 받았다라고 이렇게 쓰면 얘도 분계 끝인 거예요. 그럼 방금 여러분들이 현금이라 눌러서 입금 전표된 거하고 이거하고는 서로 똑같은 분계죠. 그러면 우리 대체 전표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자, 다음 문제 두 번째. 4월 13일 주식회사 LG전자에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 자, 이번에도 중요한 글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다라고 적혀 있네요.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인데 자, 이번에는 지금 품명이 두 개가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 보면은 우리 다음 페이지에 넘기면 지금 뭐 461페이지에 이렇게 여러 개 항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항목들이 있죠. 이 항목들이 이제 여러 개 항목으로 나오도록 하는 기능을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우리는 복수거래라는 걸 쓰면 돼요. 복수거래. 자, 그럼 이제 매매출 전표에 4월 13일 날 세금 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여기 품목에서 위에 보시면 F7번 복수거래라고 있죠.
위에 F7번 복수거래. 이걸 클릭하면 이제 아래쪽에 커서가 들어가요. 아래쪽으로 커서 들어왔죠. 위에 F7번 복수거래 눌러서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내용을 보고 세탁기다 규격은 없고 수량 100개 48만원, 냉장고 20개 80만원. 이렇게 쓰셨죠. 그럼 다시 위로 돌아가려면 제일 아래 보시면 F7 탭 ESC 기준 원하는 거 아무거나 누르면 위로 돌아간다고 적혀 있죠. 그럼 위에 세탁기 외라고 해서 금액의 합이 들어왔죠. 그죠? 자, 그럼 이제 거래처는 LG전자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죠. 그럼 숫자 1번 눌러서 전자예요. 자, 이번에 지금 문제도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죠. 그러면 우린 대변의 제품 매출이고 부가가치세 쓸 거고 차변의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럼 분계 유형을 이번엔 2번 숫자 2번 눌러서 숫자 2번 누르면 외상으로 하면 컴퓨터가 전부 다 외상 매출금 차변에 써주고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한 거 맞죠? 그러면 분계 맞으니까 엔터 치면 이번 거 끝나요. 조금 편리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죠. 근데 이건 전액 일반적인 상거래에 외상일 때만 써야 되지, 만약에 미수금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는 돈을 받았든지 그런 경우에는 못 쓰는 거예요. 쓰면 안 돼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자, 다음 전자세금 계산서와 같이 제품을 매출하다 이렇게도 적혀 있고, 자, 예를 들어서 아래 증빙을 보고 회계 처리하시오라고 적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거 먼저 확인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게, 자, 우리 매매출 전표든 우리 프로그램이든 위에 보면 우리 회사 이름이 있어요. 있죠? 그럼 우리 회사가 공급자에 있는지 공급받는 자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그럼 우리 회사 이름이 지금 공급자의 다음전자라고 우리 회사가 있죠. 그러면 공급자고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매출과세다라고 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11번 매출과세인데 우리는 제품을 판 건데 돈을 받은 게 현금으로 140, 어음으로 400, 외상으로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지금 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위에 문제 특별한 말 없으니까 그럼 현금은 현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이 없죠. 그래서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 받은 것도 영수한 거니까 현금에 써버릴 거예요. 우리는 세금계산서에 보통예금 미처 받았다고 쓰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럼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아무 말 없으면 현금으로 받은 거고, 어음 받은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러면 받을 어음일 거고, 외상한 부분도 일반적인 상거래죠.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리고 상대방 거래처는 안암전자 주식회사네요. 자, 그럼 오늘 날짜 4월 15일 날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니까 11번 매출과세고, 거래처는 품목은 냉장고 20개 70만원. 공급받는 자는 안암전자고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1번 전자예요. 자, 이번엔 분계유형은 혼합밖에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3번 혼합. 자, 그럼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게 이번 게 제품 매출이 맞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주 일어나니까 써져 있는 거지 아니면 수정해야 돼요. 이번엔 제품 매출이 맞죠? 그러면 엔터 치고 내려가고, 그럼 이제 대변은 정리가 끝났어요. 물건 팔았으니까. 그럼 이제 차변에 우리는 지금 물건 가격 1,400과 부가가치세 140만 원 받는 거 써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차변에 내가 돈 받는 거 차변에 쓸 거니까 차변에 우리는 현금으로 140만 원이에요. 그럼 얘도 차변에 현금이라고 쓰면 F2번 눌러서 현금 찾으시면 돼요. 그럼 지금 메인 매출 점표도 차변 대변 금액을 계속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140만 원이니까 금액 아니죠. 그럼 14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그러니까 아직 차이가 나니까 계속 돈 더 받은 거 쓰라고 위에 마이너스 뜨죠. 그럼 차변에 우리 이제 어음 받았는데 제품 매출 일반적인 상거래 맞으니까 받을 어음이고, 금액은 400만 원이고, 그리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외상했죠. 차변에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출금이고 1000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이번 분계가 완성되었죠. 자, 그럼 우리 메인 매출 전표에서는 채권 채무에 거래처가 자동으로 다 들어가 있죠. 근데 제가 일반 전표할 때 쓰지 말라던 애까지 다 들어가 있죠. 얘가 전부 다 알아서 추려낼 거예요. 그러면 거래처가 바뀌는 경우, 여기에 적었던 거래처가 아닌 경우만 수정해 주시면 돼요. 그 외에는 여기 들어가 있도록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번 끝났고, 자, 4번 4월 16일 주식회사 한서무역은 수출 대행 업체이다. 로컬 A씨에 의하여 제품을 납품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아 당좌 예입하였다. 거래처 등록해야 되나 보네요. 자, 이번에는 로컬 A씨에 의하여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이것 때문에 12번 매출 영세가 된 거예요. 12번.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개당 25만 원짜리 400개를 한서무역한테 팔고, 그리고 제품 판 거고 현금으로 받아 당좌 예입했으면 당좌 예금에 돈 들어왔다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4월 16일 날 12번 매출 영세, 12번 우리가 판 건 전자 레인지고 400개 개당 단가가 25만 원. 자, 이번엔 거래처 추가하라고 했죠. 그러면 자, 플러스 키 누르고 더하기, 자, 거래처가 주식회사 한서무역, 엔터 위에 플러스 키. 그죠? 자,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제 코드 번호 주의하자라고 했죠. 코드 번호가 2002번이고, 자, 여기선 사업자 등록번호 못 쓰죠. 그럼 이제 아래에 수정 버튼 클릭하시고 여기 2002번 해놓고 수정 버튼 눌러서, 자, 사업자 등록번호 12481-25478 하셨나요?
나머지 정보가 없으니까 뭐 우리 더 쓰고 싶어도 못 쓰죠. 자, 그냥 엔터 치고 쭉 다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다음 이제 영세율이 죄송해요. 전자세금 계산서냐. 문제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1번 전자예요. 그럼 이제 여기 영세율 구분의 커서가 들어갔죠. 커서 들어왔으면 F2번 누르시면 지금 문제에서도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라 적혀 있죠. 로컬에시가 내국 신용장이라 그랬죠. 문제 적혀 있죠. 그래서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이걸 선택하시고 자, 이번엔 당좌 예금으로 처리할 거죠. 자, 그럼 분계는 혼합으로 해야겠네요. 3번 혼합. 이번엔 영세율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빠져서 뭔가 허전하죠. 부가세가 없으니까 부가세 예수금 써줄 필요 없잖아. 그럼 첫 번째 항상 제품 매출 맞는지 맞으니까 엔터 치고 차변에 당좌 예금에 돈 들어왔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오히려 메인 매출 전표가 분기에 차변되면 어느 정도 잡아주죠. 지금 타입이 대변에 뭐 팔았는지 정리한 후에 지금 매출이라는 걸 아니까 차변에 어떻게 받았는지만 지금 계속 쓰고 있죠. 그렇죠. 이 앞에도 뭐 현금 얼마 받고 어음 얼마 받고 외상 얼마 했다 차변만 정리하고 있었고 이번에도 차변에 돈 어떻게 받았다 이것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또 계속 이어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